여기서 우리가 우울증을 요즘은 뭐 마음에 걸리는 감기라고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몸이 나는 하루살이야 나는 하루살이야 이러면서 오늘 하루만 살자, 그냥 하루만 그냥 잠을 자고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내일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하루만 견디니까 그치. 견딜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마인드의 큰언니 이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마인드의 작은 언니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네. 소장님이랑 그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네. 막 요즘에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노희경 작가님의 네. 우리들의 블루스. 네. 드라마 매니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꿈이 드라마 작가였어요. 아. 그래서 그 중에 노희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르시잖아요, 필력이. 대단하시죠. 그래도 예전부터 단행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노희경 작가님이 쓰셨던 어떤 글들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많이 사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드라마 중에서 재벌을 그리거나 뭐 실장님을 그리거나 막 이런 그러니까 강자를 그리고 복수를 그리고 이런 드라마는 많은데 맞아. 이런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런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린 작가님은 그쵸, 저는 그쵸.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해요. 앞서갔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괜찮아 사랑해야 와, 하는 최고죠. 그 조현병을 정말 아주 신랄하게 사실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로 또 이번에도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도 보면 약간 정신적인 부분을 또 너무나 리얼하게 다루셔서 요즘 맞아요. 아주 핫하죠? 맞아요. 예. 오늘 저희가 다뤄볼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그 신민아 씨가 뭐 연기도 연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싶게 그 보신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반응을 보니까 특별히 그 신민아 씨가 온 몸에 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것 같은 그 표현이 실제로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저런 표현을 어떻게 맞아요. 영상화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출산에 대한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거 전에도 저는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출산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고 일하면서 번아웃도 왔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신민아 씨가 그려낸 우울증이 사실 무기력을 그려낸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엄마가 잠만 자잖아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지 않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계속 잠만 자는 거죠. 무기력 상태에 계속 있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기를 돌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마 엄청나게 자책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비하가 엄청났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울증을 요즘은 뭐 마음에 걸리는 감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실 우울함을 겪고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작은 언니가 느끼기에 그 우울증은 왜 걸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몸이.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팔이 아프다고 못 쓰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나한테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네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 상태니까 가만히 있고 힘을 가질 때까지 네가 아픈 거라고 내 몸이 나한테 말해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실은 사람은 우울증, 뭐 마음의 문제든 혹은 정신의 문제든 혹은 실체적인 문제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유전자 혹은 뭐 살아온 환경 어떤 뭐 아니면 기질 이런 성격에 따라서 각자가 좀 약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나의 부모라든가 혹은 나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정신적인 우울함이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한테도 그게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양육받은 형태도 살짝 그 우울함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겪을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뭐 아빠도 암이었고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도 암이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암이라고 하는 취약성의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울증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취약성이 살짝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취약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환경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기는 거야. 뭐 누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다쳤다거나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딱 병으로 오는 거죠. 그쵸,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서 물론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너무너무 가요. 이해는 너무너무 가는데 이제 거기 남편이 이렇게 하죠. 네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화내죠. 근데 이병헌이 아픈 사람을 왜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좋아할 땐 언제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암에 걸렸다면 그 남자가 그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병이었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물론 이 우울증에 걸린 가족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가지만 좀 그런 면들도 있었다라는 그쵸. 게 저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팠다. 사실은 가장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함께 뭔가 좀 치료에 도움을 줘야 될 남편이 그렇게 마음을 몰라줬을 때 그 당사자는 그것이 정말 더 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 이 여자의 병을 가장 이해해 주는 게 사실 아이였어요. 엄마는 아픈 그치, 사람. 그치. 오빠는 열이한테 친구. 엄마 아파. 그래서 나랑 놀아. 딱 한 명, 그 아이만 이해해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장훈이 보면은 우울증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우울증에 되게 심각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이 공부를 왜 했느냐. 제가 우울증 상태가 되게 심각하게 왔다가 나갔다가 근데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방법이 혹시 있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소장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저는 상담가를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를 했어요. 이번에도 아기를 낳고서는 가장 이제 힘들 때 다시 소장님을 찾아갔고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약물 치료는 저하고는 맞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신약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이 나오고 더 좋은 약이 나오고 이런 상태라 실질적으로 몸의 병을 약으로 고치는 것처럼 사실 마음의 어떠한 그 병도 이 약을 통해서 한 60에서 75%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 방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뭐 더 가까라진다든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나 이거 약이랑 안 맞나 봐 하고 사실은 포기하시거든요. 약물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인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간 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가셔서 먼저 약물을 한번 처방 받아보시고 먹었는데 뭔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의사분한테 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절해 주세요라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되게 용기 내서 가시거든요. 그치. 왜냐면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그것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담사가 만약에 자기랑 맞지 않으면 상담 자체가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치. 사실은 그 상담사랑 나가 안 맞는 거지 상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자기와 잘 맞는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뭐 딱 한 번 갔는데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한 두세 번 만나봐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치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이분하고 나하고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한 두세 군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나랑 훨씬 더 나의 어떤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사라고 한다면 저는 약물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고 약물만 의존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꼭 상담사는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보시는 용기도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또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번에 큰언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내가 좀 즐겨할 수 있는 취미를 좀 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우리 큰언니는 헤드스파를 하신대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사실 제 멘탈이나 저의 어떤 에너지의 상태가 상대방한테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멘탈이 조금 좀 그래도 중간 이상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돈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헤드 스파를 받으러 가요. 예, 내가 힘들다 그럼 무조건 가서 누워요. 예, 그 누우면 한 40분, 50분 정도 헤드 스파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15분 정도가 딱 명상한 것처럼 멍하고 이것이 잠을 잔 건지 잠을 안 잔 건지 모르는 그 수면 상태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머리도 가볍고 되게 힘들었던 어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 다음에 바로 에너지가 좀 바뀌는 것들 경험할 수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뿌듯한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죠. 돈 들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돈을 써라. 그리고 뭐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 중에 정말 이거는 너무나 고전적이라 뭐 이런 얘기 뭐 또 하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제가 그 공지영 작가라고 도가니 쓰시고 되게 유명한 그 작가님이 저하고 어떤 그 미팅하면서 얘기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하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크게 우울해서 어두운 방에서 똑같은 음악만 한 달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힘을 내서 정신과에 갔는데 거기서 준 솔루션이 감사한 것 5가지를 써서 일주일 이후에 오세요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감사를 쓰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어떻게 숙제니까 적은 게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거 내가 예전에 성당 다녔을 때 다 배운 건데 하면서 성당을 다시 다니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요즘에는 자기가 감사일기를 요즘에도 쓰는데 정말 노트 한 권을 아주 꽉 채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실험을 해봐도 감사일기를 한 일주일 정도 쓴 다음에 저희가 뇌를 사진을 찍으면 그 감사 회로가 변화된대요.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은 안 드는 거잖아요. 감사일기 안 써도 되고 카톡에다가 그냥 나한테 감사일기를 써도 될 정도로 사실 쉬운 방법인데 너무 고전적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추천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복함을 찾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감사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산책을 했어요. 저는 걷기를 시작했는데 아기 낳고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쪘고 몸도 많이 붓고 했을 때 전 죽어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울증인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 이 나가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나갈 근데 수가 없어. 그때 전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남편이 끌고 나갔어요. 이때 옆에 그 가족의 힘이 참 중요한데 그쵸. 그때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서 하루에 매일매일 걸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약물 치료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걸었는데 그 산책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다 나았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요.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15kg 정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를 저는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느꼈으니까. 저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우울증에 가장 좋은 치료는 사실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특히 산책. 그치, 얘기하신 것처럼 운동하는 게 어려운 거야. 처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그때 진짜 가족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보면은 이병헌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거든요. 그쵸. 찾아보면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분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존재들이 꼭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쵸. 남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어줄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참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나 진짜로 아무도 없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서포트 집단이라고 저희가 요즘 표현해요. 뭐냐면 내가 이미 그 병을 걸렸다가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 병을 한번 이겨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어떤
어떠한 그 선생님이라고 해도 암을 걸려보신 분한테 암 환자가 가는 게 좀 더 편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겪어보고 이렇게 낫던 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줄 때 훨씬 더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서포터 집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요즘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 없다고 한다면 꼭 한번 그 서포터 집단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무기력 상태에서 침대 밖을 나올 수 없고 계속 그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제아도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루살이야. 나는 하루살이야. 이러면서 오늘 하루만 살자. 그냥 하루만 그냥 잠을 자고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내일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하루만 견디니까 그치. 견딜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불안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많고 무섭고 두려움이 많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깔아서 보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에 불안이라는 그 감정에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했던 그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은 사실 실상은 없는 거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오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좀 즐겁고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지금 그 우울한 감정이 또 지나고 보면 어머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우울했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취약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건데 아플 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 우울한 상태가요 매일 우울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우울했다가 살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우울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와서요. 그러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걸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우울하지 않을 때 산책도 미리미리 하고 우울하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우울하지 않을 때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울한 날 견딜 수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모든 병은 완치가 없어요. 가장 제가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어떠한 상담이 뭐냐면 모든 병이 재발했을 때예요. 암이 재발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소장님. 뭐 우울증이 나 이거 잘 견딘 것 같은데 또 이러한 감정이 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에 취약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잘 견뎌냈다고 해도 또 이러한 비슷한 감정이나 이러한 몸의 병,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딱 인정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 모든 게 연습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행복한 연습을 안 한 사람이 내일 갑자기 난 행복해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네, 응원할게요.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건강하면 매력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